안녕하십니까. 자, 지난번에 우리 전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공부를 했는데, 자, 오늘은 이 전위의 응용으로서 이 축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축전기. 자, 축전기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이 금속 플레이트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평행하게 놔가지고 속은 비어 있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도선으로 연결한 겁니다. 이게 이제 축전기의 모양이에요. 이 면적이 있고요. 면적을 A라 그러고, 요 간격이 있죠. 요 간격. 요거를 이제 D라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금속판 두 개를, 면적이 A인 금속판 두 개를 나란히 이렇게 평행하게 놔가지고 그 간격을 D를 유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위에 면하고 밑에 면에 따로 도선으로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전위라는 걸 소개를 하는데요. 이 전위라는 거를. 자, 이제 뭘 하느냐면은 사실은 이제 기본 이제 요거 간단하게 우리가 요 전체 모양을 앞으로는 요 전체 모양을 말이죠. 요거를 요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선이 위에 선이 있고 밑에 선이 있고 가운데 두 개를 요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이게 축전기의 모양이 이걸 축전기라 그럽니다. 왜 축전기라 그러느냐? 요 양단에다가 전이차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걸어줍니다. 그래서 전이차라는 거 이제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전이차라는 거 전이의 차이죠. 그 위에하고 밑에 전이 차이를 주는 거예요. 그 전이차를 주면은 그 전이차 때문에 요 플레이트에 전하가 생기는 거예요. 전이라는 거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전이는 이제 V라고 표현하고 위치에 따라서 이제 전이가 변하는데 공식이 두 가지 있었죠. 한 가지는 인테그럴 R분의 K dq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마이너스 인테그럴 기준점에서 어떤 R이라는 위치까지 E dr 해가지고 선적분하는 두 가지 공식이 있었습니다. 요거 또는 이제 요거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사실 지난번에 이제 요 위의 식을 이용해가지고 고리하고 원판 또는 구각 뭐 이런 걸 공부했었죠. 밑에도 요것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활용할 수 있는데, 특히 전기장이 주어질 경우에는 밑에 식을 이제 이용하는 게 편합니다. 자, 전위에 이제 전위차를 걸어가지고 이 금속 양면에 이제 이 전하를 축적하게 하는 장치를 갖다가 축전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축전기는 어떤 거냐? 금속판 두 개로 됐다 그랬죠.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양은 이제 요걸 참고하시고, 요 양면에 전위차를 걸어줍니다. 전위차를 걸어주면, 가하면 요 면에다가 전하를 축적하게 되는 거예요. 면에, 양면에 전하가 축적된다. 그래서 전하가 축적되는 정도를 가지고 이제 축전기를 분류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이제 요 기본 이론은 우리가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한번 봅시다. 자, 옛날에 배운 겁니다. 이 보안 평면이 있습니다. 이 평면이에요. 자, 평면이고 도체로 봅니다. 도체. 자, 여기에 이제 전하를 갖다가 집어넣었다 가정합시다. Q라는 전하를 넣는데 이게 도체가 이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래서 총 전하보다도 시그마라는 전하 밀도를 줍니다. 자, 무한대일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총 전하라는 그 개념은 성립이 안 되죠. 이 면이 무한대가 되면은 사실은 전하도 무한대가 돼 버릴 테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무한대라는 건 실제로는 우리가 실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평면 두 개를 이제 붙이면은 간격이 좁을 때는 이 가운데서 보면은 이게 무한대로 보인다, 그런 개념인데요. 자, 우선에 지금은 총 전하를 Q라 그러고 넓이 면적을 A라 그럽시다. 면적은 넓이 면적이죠.
요거는 A로 주어졌다 가정합시다. 그럼 시그마는 Q를 A로 나눠준 게 되겠죠? 이제 이런 관계식이 있다는 게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말이죠. 요 면을 중심으로 이제 전기장이 생기는데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부분만 보면 되는데 윗부분의 전기장하고 아랫부분 전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걸 지난번에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무한평면으로 보면 말이죠. 그래서 Q는 생각하지 말고 시그마가 주어진 무한평면이에요. 이제. 그래서 무한평면을 그냥 선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한평면을 옆에서 본 거예요. 무한평면이고, 그리고 이제 시그마라는 전압밀도가 골고루 깔려 있습니다. 그때 전기장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 지난번 배웠죠. 위에는 위를 향하는 전기장이 물론 시그마를 양수로 보고요. 그래서 E의 값은 위에서는 자 2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위를 향하는 거예요. 밑에서는 밑을 향한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요 E 이제 상자를 적고 E의 하 밑에 면 아래쪽은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를 향하는 거로 보면은 위에는 플러스고 밑에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점프가 일어나죠.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만큼. 자, 요거 지난번에 공부한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요거는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요런 플레이트가 두 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시그마라 그러고 하나는 마이너스 시그마라 그럽시다. 무한평면으로 보세요. 그럼 시그마하고 마이너스 시그마의 이제 딱 정확하게 절대값은 똑같죠. 부호만 다릅니다. 자, 평면이에요. 선으로 제가 그었습니다만, 다만 간격이 있죠. 간격은 뭐 나중에 D로 뭐 두면 되겠습니다만, 하여간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전기장이 위에 요 시그마 때문에 생기는 전기장, 그거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시그마 때문에 생기는 전기장은 위에는 위를 향하고 밑에는 밑을 향하죠. 근데 요 밑에도 계속되죠. 이거 바로 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됩니다. 요게 이제 위에 거에 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시그마 때문에 생기는 전기장은 어떻게 되느냐. 지난번에 다 한 겁니다만 요건 빨간색으로 할까요. 요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위에서는 밑을 향하고 밑에서는 위를 향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밑을 향하고 이렇게 시그마하고 마이너스 시그마 부호가 다를 뿐이고 절대값이 똑같으니까 크기는 똑같아요. 자, 밑에 요 마이너스 시그마 깔려가 있는 밑에 면의 아랫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죠. 요 부분에서는 이제 이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전기장이 위를 향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전기장이 두 개의 이제 패턴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총 전기장은 합해 주면 되겠죠. 이 보시면은 요 위에 부분은 여기에 이제 상쇄대가 없어지죠. 아래 부분도 상쇄대가 없어지죠. 요 부분은 상쇄가 안 되고 더블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거를 이제 합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위에 시그마, 아래 마이너스 시그마로 깔려 있는 요 무한평면 내부에는 전기장이 더블이 됐으니까 요렇게 전기장이 이제 크기가 2배가 돼가지고 요 크기가 아까는 시그마 오버 2 엡실론 제로인데 이제 엡실론 제로라는 요런 크기를 가지는 전기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향하는 것, 시그마에서 마이너스 시그마를 향하는 전기장이 내부에 생기고 바깥은 0이에요. 이게 다 0이에요. 이게 전기장이. 그래서 시그마하고 마이너스 시그마 크기가 똑같으면은 이 요 두 무한평면 바깥쪽에 저 위쪽, 저 아래쪽은 다 전기장의 상쇄대가 없어지고 가운데 부분만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요때 말이죠. 요 양단에 위하고 아래 이게 전이차가 얼마냐 이거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 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태까지 한 거는 이미 우리가 배운 내용이죠. 근데 안에 이제 전기장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A라 그러고 밑에 부분을 B라 그럴까요? 자, 그래서 A도 이제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사실은 요 도체 요 전체가 등전이가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이제 위에 부분요 A라고 그렸는데 요 A가 있죠. 요건 A 다시라 그럴까요? 위에 평면 요 시그마 깔려 있는 거예요. A에서의 전기장하고 아니 A에서의 전이하고 A 프라임에서 전이가 똑같습니다. V의 A하고 V의 A 프라임은 똑같아. 왜 그러냐? 자, 전이 차이가 봅시다. 자, 전이의 공식은 시그마 기준점에서 어떤 R이란 위치까지 이제 R에서의 전기장을 보는 R에서의 전위를 보는 거죠. 위치 R에서의 전위 공식입니다. 자, 공식 두 가지 제가 소개했는데 지금은 요 공식을 써주는 게 좋아요. dr하고 기준점에서 마이너스가 필요하죠. 자, 요 공식을 써주면요. 요 A에서는 V의 A에서의 값은 마이너스 인테그럴 기준점에서 A까지 dr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A 프라임에서는 마이너스 인테그럴 기준점에서 A 프라임까지 dr이 되겠죠. 자, 기준점 뭘로 잡든지 간에 이제 요 전이차를 봅시다. VA 프라임 빼기 VA. 자, 이거 보면은 VA 프라임은 마이너스 인테그럴 기준점에서 A 프라임까지 다트 dr 해준 거고, VA는 마이너스 인테그럴 기준점에서 A까지 다트 dr 해준 거죠. 요 해주면은 요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기준점에서 A까지 다트 dr 빼기 기준점에서 A 프라임까지 다트 dr이 되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 기준점에서 A까지 가는 경로에 무관하다는 거예요. 경로 적분이죠. 경로 무관하기 때문에 기준점이 어디엔가 있고, 그 다음 A가 있고 A 프라임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에서 A까지 하고 기준에서 A 프라임까지인데, 기준에서 A까지 빼기 기준에서 A 프라임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여기 이제 요 기준에서 A까지고 요 기준에서 A 프라임까지 이제 적분이 이렇게 이제 수행이 되는데, 요 적분 경로는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은 기준에서 A까지 가는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은 인테그럴 기준에서 A까지 가는 다트 dr를 인테그럴 기준에서 A 프라임까지 갔다가 다시 A로 가는 걸로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그러니까 경로를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죠. 요 경로 대신에 요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요 오른쪽에 기준에서 A까지 바로 안 가고 A 프라임 거쳤다가 A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요거 이꼬르 인테그럴 기준에서 A 프라임까지 다트 dr 갔다가 더하기 기준 A 프라임에서 다시 A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이제 첫 번째 요 두 번 네모한 거 여기 요거 아닙니까? 같은 거죠. 그 요거 자리에 이거를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하면은 첫 번째 게 상쇄되가 없어지죠. 그래서 따라서 요거 이꼬르 요 네모 두 번 한 거를 요 동그라미 한 번 이제 두 번이 됐죠. 요거로 갈아주면은 첫 번째 항이 요거하고 상쇄대가 없어지죠. 두 개가 똑같죠. 그래서 하나만 남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럴 A 프라임에서 A까지 다트 d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바로 전이차 공식입니다. 전이차 계산할 때는 전기장으로 할 때는 VA 프라임, 그래서 결과적으로 V의 A 프라임에서의 전이 빼기 A 전이, A 프라임하고 A 이제 전이의 차이죠. 그거는 요 A 프라임이 먼저 옵니다. 그다음 A가 뒤에 옵니다.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호에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 이제 공식이에요. 아시겠죠? 이 공식 그냥 수학적인 공식이고, 이제 우리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시그마고 여기 A 프라임이 여기 A고 A 프라임이죠. 근데 A 프라임에서 A까지 가는 경로를 그냥 면 따라 쭉 가면 되겠죠. 바로 밑으로. 이렇게 가면요, 여기 전기장이 전부 이제 밑을 향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디를 향했습니까? 아까 그림 봅시다. 밑을 향하죠. 이 전기장이 밑을 향하기 때문에 수직이 돼가지고 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게 무한 평면에 시그마를 깔고 밑에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있으나 마나 이 방향은 똑같죠. 그래서 이 경로하고 전기장이 수직이기 때문에 따라서 VA 프라임 빼기 VA가 0이 됩니다. 즉 A 프라임과 A의 전위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도체의 경우는 말이죠. 우리 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도체의 성질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도체의 표면에서는 전기장은 반드시 표면에 수직하다. 표면적으로 움직이면은 그 선적분하면은 이 다트 DR 전기장 곱하기 변이기 때문에 그게 수직하니까 0 돼가지고 이 적분한 값이 0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요 값이 0이 되는 거죠.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요 이제 이 문제에서는 그 A 프라임하고 A를 동일한 그 도체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에 도체의 내부는 평형 상태에서는 전기장 0이라는 성질이 있었죠. 전기장 0이면 또 이제 오른쪽이 0 되죠.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게 도체 덩어리는 평형 상태에서는 정적인 평형 상태에서는 등전이가 됩니다. 등전이가 된다. 등전이랑 그 전이가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전체가 등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와 가지고 여기 무한평면 두 개가 있는데 위에는 시그마 밑에는 마이너스 시그마다. 여기 이제 전기장이 이렇게 생기고 전기장의 크기는 방향은 위에서 밑을 향하고요. 크기는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죠. 이런 이제 전기장이 생긴단 말이죠. 요때 이제 전이차를 계산할 때 동일한 두 점에서는 동일한 그 도체 두 점에서는 전이 차이가 0입니다. 하지만 위에하고 아래를 보면은 위에를 이제 A라 그러고 아래를 B라 그랬죠. 아까 요거는 A 프라임이었죠. 이제 A, B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전이가 참고로 이게 보면은 전기장이 위에서 밑을 향하면 위에가 높습니다. 빼기 VB가 뭐냐? 인테그럴 공식이 있었죠. A에서 여기서 요걸 향합니다. 요 공식 있죠. 요 공식. A 프라임 대신에 이제 A 넣고 A 대신에 B 넣은 거죠. 그래서 이 다트 DR 해주면 됩니다. 자, 이 경로는 A에서 B까지 경로를 아무거나 택해주면 돼. 이거 수직 경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E는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의 밑을 향하고 그 다음 DR도 그냥 밑을 향하는 걸 해주는 거죠. DR도 그냥 밑 방향으로 길이는 L이고 밑 방향으로 이렇게 DR 내가 덧 해주면은 요 두 개 곱하면 1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건 상수니까 밖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 DL 길이가 바로 D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이 양수죠. 시그마로 양수로 잡으서는 그게 위에가 더 높다는 얘기죠. 즉 VA가 VB보다 시그마 오버 엡실론 제로 곱하기 D만큼 큰 값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보는 건 무한평면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유한평면일 때는 근사적으로 무한평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Q가 있고 면적이 A죠. 똑같이 그럼 간격은 D죠. 그러면 시그마 자리에 Q 오버 A를 대입해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무한 평면이 아닌데 무한 평면일 때 공식을 쓰면 되느냐 뭐 이런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근사적으로만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은 요 전기장이 내부에 있고 외부로 빠져나가는 게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양단의 전이차는 방금 공식에 의해서 시그마 오버 엡실론 곱하기 D니까 요 시그마 자리 A분의 Q를 대입하면은 엡실론 제로 A분의 Q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차를 보통 우리가 이제 볼테이지 디퍼런스에서 델타 V로 쓰기도 하고 그냥 또는 그냥 V로 쓰기도 합니다. V. 여기 이제 축전기 양단의 전이차예요. 여기 뭐냐면은 축전기는 두 면으로 됐다 그랬죠? 그 양면의 전이차이죠. 자, 축전기 양면의 전이 차이는 공식이 Q 곱하기 엡실론 제로 A분의 T다. 이런 공식이 나왔죠.
이게 이 거꾸로 쓰면 뭐 해야 됩니까? Q 이꼬르 D분의 엡실론 제로 A 곱하기 V죠. 같은 식이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두 번째 식을 이제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이 Q가 뭐냐? V를 걸어주면, 양단에 V를 우리가 걸어주면, 그때 생기는 전하가 바로 Q입니다. 그래서 Q가 전하고 V는 우리가 이제 전이차를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공식이 말이죠. Q는 C 곱하기 V다.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Q는 축전기에 축적된 전하고요. V는 축전기 양면의 전이차고, 여기 이제 비례상수죠. 그 비례상수가 크면 클수록 똑같은 전이차를 걸었을 때 축전기에 전하가 많이 축적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비례상수 C를 갖다가 앞으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라 그럽니다. 전기 용량. 영어로 이제 heat capacity라 그러는데, 그냥 전기 용량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C가 크면 클수록 똑같은 V를 걸었을 때 Q도 커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요렇게 생긴 요런 축전기에도 이제 모양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면적이 A고 간격이 D다. 그러면 요렇게 된 요 축전기의 C 값은 뭐냐? C 값은 우리가 방금 찾아냈죠. D분의 엡실론 제로 A다. 면적이 넓을수록 전기 용량이 크고요. D가 작을수록 큽니다. 그래서 요런 공식이 있다는 걸 머리에 두어야 됩니다. 참고로 엡실론 제로하고 K 관계는 아시죠? 요거는 1/4 4파이 엡실론 제로입니다. 또는 엡실론 제로는 1/4 4파이 K다. 같은 식이죠. 우리가 K로 쓰기도 하고 엡실론 제로를 이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축전기라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이차를 걸어줌으로 해가지고 전하를 축적시키는 이제 그런 장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전이차에는 어떻게 거느냐? 이거는 이제 사실은 지금 뭐 우리 배운 바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사실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하죠. 바로 뭡니까? 이게 전이차를 주는 방법은 바로 배터리 이용하는 거예요. 배터리. 이 배터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이제 한쪽에는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여기 이제 볼트를 써놨단 말이죠. 보통 우리 이제 가정에서 사용하는 거는 뭐 볼트가 얼마 안 되죠. 뭐 1.5볼트 뭐 이런 건데, 그래서 볼트라고 딱 써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막 2볼트라 그럽시다. 2볼트짜리 건전지가 있다 칩시다. 그럼 여기에 양단에다가 요렇게가 선을 빼가지고 방금 우리가 요 이제 만드는 축전기에다가 싹 이렇게 연결 시켜주는 거예요. 연결시키면은 요때 이제 요 축전기죠. C 값은 주어져 있죠. 얼마입니까? 엡실론 제로 곱하기 A를 D로 나눈 값이죠. 요 이제 면적 있고 D, 이거는 우리가 물론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만은 다양한 값을 줄 수 있는데요. 요거 C 값을 이렇게 딱 주어졌다고 보면은 요때 Q는 얼마냐? 이제 이때 보면은 여기 플러스 위에 마이너스 않습니까? 톡 튀어나온 부분이 플러스죠. 그 이제 전하가 흘러 들어가가지고 일로 이제 전하가 가득 차가지고 이게 Q라는 전하가 생기고, 대신에 여기 이제 사실 빠지가 이렇게 간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Q가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뭐가 됩니까? 요 Q 오버 A가 되죠. 이런 관계식이 되는데, 자, 그때 이제 Q가 뭐냐? Q는 물으면은 C는 주어져 있죠. 주어진 C. C는 주어져 있습니다. 요건 뭐 A 값하고 D 값만 알면은 딱 대입하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따다가 이제 V를 곱해주는데 V가 2V죠. V가 2V예요. 2V. 볼트는 단위죠. 그래서 이제 Q가 나옵니다. 그래서 C의 단위는 뭐냐? C의 단위는 보다시피 이건 예죠. 예를 들어가지고 배터리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 하나 소개한 거고요. 그 전이차를 건다는 개념이 뭐땅 어려운 게 아니고, 건전지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축전기에 이제 나와 있는 양쪽 두 선 끝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이제 전이차를 걸어주는 거죠. 걸어주면은 요 플레이트에
전하가 축적이 된다는 이제 이런 사실이에요. C의 단위는 요 보시다시피 Q는 CV라는 공식이 있었죠. 자, Q는 CV다. 공식 Q는 C 곱하기 V다. 요거는 전이차고요. 요거는 전하죠. 전하니까 요 단위가 쿨롱이고 요 V는 볼트죠. 그 C의 단위는 쿨롱 per 볼트입니다. 여기는 단위인데 조심해야 되는 게 요 C는 이 전기 용량을 나타내는 물리량이고 단위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C의 단위는 C가 아니죠. 예, 쿨롱을 볼트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이게 자주 나오니까 그냥 페럿이라고 해서 F라고 봅니다. 페럿이라고 읽습니다. 페럿. 페르데이의 이제 사람 이름을 따라서 나온 건데 그래서 페럿이라 그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의죠. 사실은 알 수 있다기보다 여기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한단 말이죠. C 쿨롱 퍼 볼트 해도 상관없는데 통상 페럿이라는 걸 써준다. 예를 들어서 요 축전기를 요로에 그려놓고 요게 C의 값이 예를 들어 3페럿이다. 자, 요 양단에 5볼트를 그려준 전이차를 그려주면 축적되는 전하는 얼마냐? 되는 전하는 얼마냐? Q는 얼마냐? 물으면은 방금 우리가 배운 공식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Q는 C 곱하기 V인데 C 전기 용량은 3페럿이고 그다음 V 전이차는 5볼트를 그려줬죠. 곱하면 3, 5, 15 페럿 볼트인데 페럿이 쿨롱 퍼 볼트거든요. 쿨롱 퍼 볼트에다가 볼트를 또 곱하니까 없어지 가지고 15 쿨롱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이렇게 이제 답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기 용량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배운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심볼을 씁니다. 이제 축전기 일일이 이렇게 그리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요거 대신에 요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C자를 딱 하나 써줍니다. C 값이 뭐냐는 건 상황에 따라 주어지죠. 요 C가 바로 이 전기 용량에 해당된다. 그리고 공식은 이제 공식은 C는 엡실론 제로에 A를 D로 나눈 거와 똑같아. 요 공식까지 알고 있으면 좋죠. 그래서 요 플레이트의 넓이가 넓을수록 간격이 좁을수록 전기 용량은 커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전기 용량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응용 문제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축전기 연결 같은 것도 고려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